물 한 잔을 가지러 간 그 짧은 순간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약병 한 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것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다. 누가, 왜 그 약을 감췄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밀은 누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독수리 술도가 안채를 감싸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사라진 약병 때문이었다. 사라진 약병, 장모의 감춰진 비밀. 마광숙은 무심코 소파 틈에서 발견한 작은 약병 하나 때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약병에는 노인성 치매 치료제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것이 분명 한동석의 장모 것이었음을 알아차린 순간 마광숙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자신을 향한 장모의 비정한 반대와 험담 뒤에 치매라는 병이 숨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미움 대신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광숙은 약병을 독수리 술도가의 공장장 고자동에게 맡기며 이거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잘 숨겨두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엉킨 운명을 풀어내려는 듯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한편 LX 호텔 회장 한동석은 장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애써 외면했다. 약속을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장모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치매일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광숙은 달랐다. 그녀는 장모가 광기를 품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장모를 다시 찾아갔다.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에서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장모는 당황하며 애써 차갑게 답했지만 마광숙은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뭘 숨기고 계신지 이제는 제가 알 것 같아서요 라며 그녀의 비밀을 건드렸다. 그 순간 장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들킨 순간에 당혹감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장모는 고개를 저으며 마광숙을 내쫓으려 했다. 마광숙은 더 다가가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제가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은 건 동석 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어머님을 걱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말은 장모의 내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출생의 비밀, 흔들리는 사랑과 관계. 한편 오강수와 장미애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오강수는 패션쇼에서 장미애를 향한 자신의 마음속 짐을 덜어냈고 장미애도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진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독고세리가 아버지 독고탁과 장미애의 대화를 엿듣고 오강수가 독고탁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독고세리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강수가 우리 집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 사실이 뇌리를 스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오범수를 사랑했던 감정까지도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혼돈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독고세리는 당장 오범수를 찾아가 따졌다. 왜 말 안 했어요? 강수가 우리 집 사람이란 거. 오범수는 말없이 독고세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아직은 아니야. 오범수는 독고세리의 마음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겼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독고세리는 혼란스러웠다. 오범수도 오강수도 장미애도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오강수를 찾아갔고 오강수는 그래 나 독고탁의 아들 맞아. 하지만 너희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라고 인정했다. 독고세리는 눈물을 터뜨리며 넌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내가 네 편이 될 수도 있었잖아. 라고 외쳤다. 오강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라는
한마디를 남겼고 독고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오강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에 잠겼다. 새로운 시작과 과거의 그림자. 반면 오천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문미순에게 반지 프로포즈를 하고 그녀의 승낙을 받아낸 오천수는 기쁨에 들떡 독수리 술도가로 그녀를 데려왔다. 마광숙은 쌍수를 들고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바로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강소연은 미국에서의 넉넉지 않은 형편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고 딸 오한이의 양육을 핑계삼아 다시 오천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미순을 찾아가 은근한 협박을 했다. 당신이랑 저 사람 얼마 못 갈 거예요. 그 사람 내 남편이었어요. 우리 딸의 아빠라고요. 강소연의 눈빛에는 질투와 함께 오천수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듯한 강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문미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하게 강소연에게 말했다. 한이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갈등을 키우지 마세요. 저는 천수 씨와 한이 모두를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도 엄마라면 아이를 생각해 주세요. 이 말에 강소연은 당황했다. 그녀가 공격하려 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소연은 자신의 비열한 의도가 간파당했음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천수를 향한 미련과 문미순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문미순은 강소연의 반응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길고 험난한 싸움을 예감했다. 몰락하는 제국,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러던 중 독고타기 신라주조에서 벌인 무리수의 후폭풍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신라주조의 대주주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독고탁은 그동안 쌓아온 오만함과 무자비함으로 일관했지만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장미애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독고탁에게 고함쳤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실망감이 폭발하는 듯했다. 독고탁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회사가 진짜로 휘청이기 시작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무능력을 들킨 듯한 치욕감이 스쳤다. 결국 독고탁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광숙에게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나 좀 도와줘.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며 용서를 구했다. 마광숙은 이제야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저와 제 형제들을 그토록 무시하셨던 분이 라며 그를 응시했다. 이 모습을 고자동이 지켜보았고 그는 공주실에게 사람이 바닥을 쳐봐야 진심이 나오나 봅니다 라고 말했다. 진실의 폭로 그리고 사랑의 서막. 그날 밤 한동석은 장모의 방에서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장모는 결국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모든 가족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동석은 무너졌다. 자신이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이렇게 잔인하게 드러나자 그는 슬픔과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마광숙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한동석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해주는 듯했다. 그 순간 장모가 깨어나 마광숙을 바라보며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마광숙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장모의 눈빛에는 병으로 흐려진 의식 속에서도 마광숙에게 향하는 진심 어린 애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동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마광숙에게 속삭였다. 이제 당신 없인 안 될 것 같아요, 광숙 씨.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심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한동석은 마광숙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을 밀고 들어온 인물이 있었다. 바로 나영은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비장함과 함께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나영은의 손에는 한 통의 USB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것을 한동석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당신 장모님의 과거가 담겨 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다. 나영은의 등장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린 USB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모두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복수를 시작하겠다는 듯이 차갑게 빛났다. 과연 USB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장모의 과거는 그녀의 병보다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 독고세리와 오강숙, 오천수와 문미순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 전쟁 같은 하루의 끝,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과 재미를 더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44회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발한 예측과 뜨거운 응원들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